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서울 XR 실증센터에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계셨고요. 사실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좀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 시간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제 오늘 행사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 컬럼니스트 최호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글 쓰는 입장이어서 뭐 진행자로서는 사실 오늘 첫 자리여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선다고 벌벌 떠는 타입은 아닌데 조금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IT 쪽 전문 기자로 거의 한 20년 정도 글을 쓰고 있었고요.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가 콘텐츠도 만들고 또 뭐 기존처럼 기사도 쓰고 또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계기는 사실 이제 미디어, 여기 다 미디어 쪽 관심이 있으시고 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또 빠르게 급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변화 자체가 좀 시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또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회사보다는 저도 좀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좀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큰 포부를 안고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뭐 크게 아직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 이런 뭐 XR 같은 부분들도 항상 좀 뭔가 큰 투자나 어려운 시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뭐 기회 또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제가 사실 진행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와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이 유튜브로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으로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오늘 진행되는 여러 강연에서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는 어떻게 보면은 이끌미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행사는 XR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이제 강연이 중심이고요.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중요한 게 오늘 강연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와주신 분들 또 오늘 뭐 아쉽게 못 오셔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제 좀 네트워킹 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답을 좀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XR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 콘텐츠 가지신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또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얹으면 좋을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사실은 같이 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 또 나누시면은 분명히 또 좋은 어떤 뭐 답들 또 성과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오늘 안 오셔도 오늘 첫 행사고 이 행사는 이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곳 상암동에 있는 서울 XR 실증센터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계속 열리고요. 다음 행사도 7월에 또 열리니까요. 그때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XR 실증센터를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서울 XR 실증센터는 XR 제품과 또 서비스의 평가 및 실증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요. 시장 친화적인 제품과 또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서 XR 산업 육성 및 국내 중견 또 중소 XR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XR 기기 및 평가 장비를 보유 중이니까요. 포럼 종료 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센터에서 방문하셔갖고 한번 보시면은 XR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 적용된 다양한 XR 기술 그 사례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요.
또 XR과 방송 및 미디어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이 됐고요. 국내 대표 방송사인 MBC에서 오신 연사분의 강연으로 시작해서 포럼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신 분들은 이미 인사를 좀 많이 나누셨고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달 7월 13일 수요일에도 이곳에서 오후 2시에 XR 포럼과 또 네트워킹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궁금하신 점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Q&A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말씀 주셔도 좋고, 사전에 주신 질문지도 제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대신해서 현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포럼 주제인 방송계 XR 기술 도입의 속사정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제목이 너무 이게 좀 방송 나가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업계용어로 섹시하다고 하죠. 굉장히 너무 이렇게 솔깃한 내용이어가지고 주제여서요.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MBC 사내벤처 메타로켓 이상원 대표님, 그리고 MBC 노시용 PD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네네네. PD님은 이따가 질문할 때만 네네네. 네, 먼저 이상원 대표님, MBC 사내벤처 메타로켓 이상원 대표님은 지난 2021년에 MBC에서 사내벤처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두 팀 중 한 팀으로요,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동기로 만나서 MBC 조명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20년 지기 이상원 이광택 차장의 팀워크와 기술력으로 선발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는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면가 그리고 쇼 음악 중심을 XR 콘텐츠로 만드셔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던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들 잘 아실 만한 MBC 대표 효자 프로그램이자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MBC 대표 콘텐츠가 XR을 만나서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떤 것들을 또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벤처 메타로켓 대표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원래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입장에서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떤 기술을 요구할지 이런 거 부분인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사내벤처 6개월 차인데, 처음에 사내벤처를 맡으면서 이제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PD님들한테 이거 어떠냐, 이거 해보자. 사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순서는 저랑 저희 팀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2020년 정도부터 이제 콘텐츠나 이런 방송들 됐던 부분들 많이 관심 있으시다면 보셨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 X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방송국에서는 기존에 VR과 MR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얘기한 XR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 사람들이 생각하는 XR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내에서 이제 받은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지 이제 XR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낼까,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XR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DMC XR 이 포럼을, 예전 포럼들을 보시면 메타버스와 XR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로에 대한 정의와 고민들을 나누신 부분이 있어서 기존 콘텐츠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8년도에 이제 영상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복면가왕 음악 중심, 뭐 가요대 대전들을 쭉 했고, 뭐 드라마들도 이렇게 해왔고요. 그런 와중에 저 위에 있는 뭐 3D 스테레오 그래퍼로 뭐 이제 다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FX를 하면서 VR 작업들을 꽤 했고요. 무한도전 LA VR, 뭐 아이돌스타, 뭐 선거 방송에서도 VR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니아, 대장금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작품에서 DI, VFX를 다 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명을 와서 이제 이런 콘서트들을 하다가 이제 언리얼 엔진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다른 걸 할 수 있겠다. 저희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실시간 게임 엔진들이 쇼를 우리가 사용할 때, 제작할 때 쓰는 뭐 이제 전시 컨트롤이라든지 영상 컨트롤, 조명 컨트롤을 라이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줘서 이제 실감나는 컨텐츠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내벤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작년 12월에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열심히 그 관련 업계에서 이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한 릴로 지금까지 했던 거 한 5개월 동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면가왕을 디지털 트윈 느낌으로 이제 기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존에 나갔던 콘텐츠예요. 이제 이 무대와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3D 모델링해서 언리얼 엔진에 넣어서 만들어냈죠. 이 콘텐츠가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좋은데요. 뭐 지금 한 4.3만 뷰? 그러니까 4만 뷰를 넘는 거는 그냥 테스트 영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좋아라 해주시고 있고요. 네, 들어가 보시면 메탈로켓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는데 이런 걸 VR 컨텐츠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8K.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기존 방송 컨텐츠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추가 소비할 여지가 있나, 그리고 다른 형태로 소비가 가능한가. 요거는 이제 또 시선을 끄기 위해서 데떼 무대를 한번 짧게 올드한 느낌의 이제 레이저지만 뭐 이런 거 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데떼 같은 경우에 뭐 한 이틀 정도 작업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무대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무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사 합성을 크로마에서 MBC에서 한 건데 이제 선거 방송에 나가는 거고요. 이제 이 선거 포맷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본 무대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약 설치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 게스트에 대한 출연 시간도 문제고요. 복면가왕이 끝나면 1시, 2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로마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현실감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 돈을 안 받고 저희 팀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저희 상위 부서에 많이 혼이 났는데요. 예, 간단하게 메이킹이 붙어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냥 간단히 둘러보자면 2020년에 크게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킨 게 이 슈퍼주니어의 비욘드 라이브에서 볼륨메트릭을 써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이게 되나요? 이 부분이 되게 사람들한테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고요. BTS 온라인 공연, 그리고 뭐 온더 무브 같이 이제 XR 월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건 방송은 아니죠. 이제 엔터테인 콘텐츠에서 먼저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엠넷에서는 케이콘, 텍트로 이제 어플과 방송으로 같이 하고도 있었고
MBC의 너를 만났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스타일이죠. VR과 MR을 만나긴 했지만 약간 여기에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합한 컨텐츠를 찾아서 과거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살려서 하는 기획으로 승부를 본 것 같고요. 이제 어게인 대한민국 같은 부분이 사실 화려한 AR을 써서 사람들한테 되게 큰 이미지를 줬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언택트 상황에서 좀 시작에 물꼬를 튼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이제 보셨을지 모르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다큐 부분에 있어서 EBS, JTBS, KBS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XR의 장점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제 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부분, 우주라든지 공룡이라든지, 그리고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에 사라졌던 뭐 현장 실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시사 교양적인 부분에 사용할 게 많아요. 예, 많지만 돈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보통 정부 지원 과제를 지원받아서 하는 형태가 많아서 생각보다 이때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KBS 같은 경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KBS의 이제 브레이브걸스 무대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된 XR 중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잘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마 2021년 NCT 무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또 이제 MBC에서 시도했던 더 마스크드 탤런트로 이제 같이 이제 XR로 했던 무대들입니다. 이때들은 이제 시도들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광화시대 같은 컨텐츠들이 있었죠. 2022년에 왔을 때는 좀 더 이제 갖춰진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저희 TV조선의 북해전성시대 같은 경우에 2021년 12월에 시작하긴 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2022년으로 묶었는데, 위에가 포스터고 밑에 보면 이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마미손 뭐 이런 캐릭터들의 부캐, 그러니까 현재 집중되고 있는 캐릭터 중에 부캐 부분을 저 새로운 세계관을 넣어서 풀어냈고요. 아바타 싱어는 MBN에서 2021년도에 폭스TV에서 원래 복면가왕을 라이센싱으로 하던 프로그램을 하던 업체가 이제 아바타 싱어 프로그램을 밑에 나온 부분이 그 미국에서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라이브의 페이셜과 모션 트래킹 개념에서 이제 아바타가 출연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 부분을 살려서 지금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가요 탑 10이라고 이제 XR 컨텐츠를 할 때는 이제 일반 사람에게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관이 필요한데, 평행우주라는 세계관을 넣었어요. 이제 잘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20년, 지금 2022년의 현재과 20년 전에 2000년대의 그 공간이 동일하게 평행우주로 돌아간다. 거기에 아이돌이 현재의 노래도 부르고 과거의 노래도 부른다. 뭐 이런 컨셉의 이런 시도들이 좀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이목을 끌었던 게 이제 지난주에 S에서 했던, 이게 이제 김영석 작곡가가 노는이 특공대라고 여기서 그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이제 앨범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평가하기에는 되게 연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 방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공간이었던 거고 이 현실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손을 터치를 하면서 얘는 가상에서 왔지만 만질 수 있어, 캐릭터를 불어넣는 거죠. 얘는 현실에 지금 현실이야.
쳐다봐 뭘 해도 빛이 나 어쩜 우린 fancy solo 관심은 익숙해 내 행동 하나에 술렁거려 troublemaker 한쪽은 rainbow 한쪽은 또 running shoes 내 맘인데 왜 그래 에이 오늘 좀 괜찮아 지금 살찌고 바빠 맘에 들어 나 Hey I like being this race ace 차피 내가 바로 ace ace 잡지 벗겨봐도 알 수 없는 처음엔 누가 나를 chase 너도 go 너도 go Let it go Let it go 긴장하지마 You can do it 잘 들어봐 wow wow 너 뚜루뚜루뚜루 너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대답해봐 wow wow 너 뚜루뚜루뚜루 That's alright 모든 준비는 끝났어 서둘러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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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We'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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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보고 싶을 땐 언제든 Facebook 자 우리끼린 이라도 멋지게 그 눈물 따윈 이제는 disappear 내일도 새롭게 Drip drop 빗방울 더 웃어 넘겨보면 rainbow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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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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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수박보다 행복한 널 We don't wanna chase 들어봐 wow wow 너 뚜루뚜루뚜루 너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대답해봐 wow wow 너 뚜루뚜루뚜루 That's alright 모든 준비는 끝났어 서둘러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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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We'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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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프로그램 하나로 이제 하나로 시스템을 간략화해서 가는 방식들로 정리가 된 거고요. 사실 이 XR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LED 월을 써서 디스가이즈 렌더 스트림을 써서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업계에서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언리얼에서 얘기하는 인카메라 VFX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XR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죠. XR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크죠. 인카메라 VFX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고요. 인카메라 VFX 시스템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언리얼 안에서 이제 트래킹도 알아서 그러니까 뭐 트래커는 달리지만 그 모든 다른 정보들과 월을 같이 처리해주는 걸로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합니다. 여기서 라이브 그레이딩도 필요하고요, LED 프로세서를 해야 될 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어쨌든 메인이 하나의 게임 엔진으로 돌아가고 다양한 장비들이 덜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저희 버추얼 프로덕션을 VR로 칭할게요. 이제 실시간 카메라 트래킹은 그대로 하고 있고 실시간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리얼 게임 엔진 기반의 인카메라 VFX를 그냥 XR로 통칭한다면 실시간 컬러 그레이딩을 이제 언리얼 안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VR에서는 대부분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언리얼 엔진이든 뭐든 써겠지만 일단 카메라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영상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XR에서는 원래는 원칙은 LED, 이제 많은 분들이 LED 월을 쓸 수 없다 보니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이제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것도 XR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렌더링의 차이인데 이게 기존 VR과 XR로 본다면 이제 XR은 지금 언리얼 게임 엔진에 아주 타이트 매핑 돼 있는 거고요. 타이트 바인딩 돼 있는 부분인 거고 VR은 예전에 이제 3D Max 기반이라든지 이런 오픈GL, 다이렉트 3D 기반의 이런 것들의 품질을 그냥 칭한다고 보고 실시간 합성 부분도 이제 엔진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피컬한 부분들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 LED 월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근데 이제 LED 월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크로마 스튜디오하고 LED 월에서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적인 부분은 이제 출연자와 라이트 말고는 다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LED 월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 항상 제작 시에 얘기가 나오고요. 크레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를 잘 쓸 수가 없죠, 자체가. 이 그린 키를 빼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도가 나와야 되고, 균일한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의 속성상 더하면 표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 조명이 충분한데 거기에 그린을 때리든 블루를 때리든 더해져봤자 거의 화이트로 나와요. 옷 같은 경우에 살짝 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조도를 낮춰야 되는데 기본 조도를 낮추게 되면 키어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 라이브 촬영을 목표로 하는 데서 쓰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 표현이 어려웠었는데 그림자 표현은 가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요즘 다른 효과들로 쓰고 있고요. 일단 가격 면에서 크로마 스튜디오가 저가고 LED 월은 고가죠. 일단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갈 거냐가 있을 텐데, LED 월 같은 경우에는 뒷판이 있는 상태에서 찍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재합성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그냥 VFX 하는 거하고 똑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체 그냥 영상을 가지고 트래킹을 다시 잡든가, 아니면 트래커 신호를 그대로 저장을 해놨다가 순수해야 되는 거고, 크로마의 장점인데요. 이거는 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명이 연출이 어렵지 않고 가능하다면 이제 뒤에 있는 소스를 현재 하드웨어에서 가능한 만큼만 라이브로 하고 다시 후반 렌더링을 해서 입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안 되는 퀄리티를 뽑아낼 수는 있고 고컬로. 근데 또 이제 다 LED 월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분들이 라이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멀티캠으로 제작이 가능한 상황인데, LED 월에서는 라이브로 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냐면, 이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영상에서 보면 카메라 뷰 프로스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요 LED 월 뒤에 LED 월을 한번 견학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뒤에 LED에서 그 카메라가 찍히는 영역만큼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카메라의 입장과 이 표현되는 3D 공간의 소실점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선의 위치에 따라서 뒤에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한 대를 저렇게 하는데 다른 카메라가 동일한 트래킹 카메라를 바로 다음 컷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트래킹 되는 카메라를 넣었다가 그냥 바스트로 이렇게 뒷배경이 잘 안 보이는 상관없는 부분을 한번 갔다가 다시 가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래픽 엔진에서의 차이는 뭘까? 요거는 그냥 예시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레이트레이싱이 기본적으로 오픈GL에서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거울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거울과 이제 리플렉션이 되는 물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앞면에 있는 물체들이 그냥 1차적으로 한 번만 튀겨졌다?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표현을 할 때 빛이 어떻게 가는지 보는 겁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빛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 거울이 하나 있다면 내 눈에서 거울에 들어갔다가 거울에서 다시 어디론가를 가고 몇 번을 반사를 시켜서 보면 더 부드러우냐.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반사되는데 여기에 다시 여기에 반사되고 여기에 다시 반사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리커시브하게 반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실시간으로 잘 렌더링하게 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득으로 보면 압도적인 그래픽 퀄리티가 있어요. 언리얼 엔진을 쓰게 되면. 언리얼 엔진 기반의 XR.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소스 프로토콜이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NDI는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월 같은 이런 소스들을 받는 거, DM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프로토콜, 미디하고 비슷한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링크 같은 걸로 모션 캡처 되는 인풋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높은 초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ED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 간격,
그리고 LED가 표현하는 색온도, 그리고 얼마나 버텨줄 건지 안정적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개설된 여지가 많은 부분이니까요. 한번 설치하는 인프라라서 상당히 망설여지죠. 그리고 저희 같이 크로마 베이스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제로 덴시티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언리얼 베이스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연 유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버전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장비를 한번 사고 나면 땡이다 했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다음 버전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도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부분인 거고요. 샀는데 돈을 더 내야 되네.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하고 우리가 해본 퀄리티는 얼마 차이가 날까? 이거 2017년에 이제 저희가 MR을 처음 시도해봤던 선거 방송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픈GL 방식의 이제 뭐 브레인스톰 제품을 써서 한 건데, 예를 들면 컨셉은 지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카메라 트래킹 되고 있고 이렇게 볼륨메트릭이 나오고 카메라 트래킹도 되고. 근데 이제 좀 보기에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년에 콜드 케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제로 덴시티를 구비하게 됐는데 동일한 크로마 방식입니다. 이제 과거에 없어졌던 상소, 이 슈퍼가 이제 가공의 장소인 거죠. 여기서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조명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명이 있으니까 약간 조명 표현이 어렵죠. 얼굴에 그린이 묻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실제적인 느낌은 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트로트 포맷을 하면서 이제 아까 앞에 했던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에 와서 기술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아까 거기서 추가된 부분은 뭘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명에 대한 아까 DMX를 말씀드렸는데 라이브로 지금 저 인물에 들어가는 이 우측에 있는 조명이 이제 저기 있는 가상 조명하고 동일한 타임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게 LED 월이며 LED 월이라도 당연한 거고요. 실제 라이트와 가상 라이트들이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들어가서 좀 더 실제감 있는, 이건 LED 월일 때 더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LED 월에서는 조명 말고는 사실 가짜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가짜를 다 커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부분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PD들한테 이때 찾아가서 우리가 XR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요거 전에 아티스트, 그러니까 XR 공연을 많이 촬영해 보신 매니저분한테 먼저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 아티스트가 한 5-6번 정도 참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러 번 해봤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한 작업이라도 관심 있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 다시 하기 싫다고 한다. 그런 악보를 듣고 일단 그럼 내부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VR이랑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방송에서는 어쨌든 실시간 트래킹을 쓰고 있었고 언리얼 엔진은 아니지만 3D 렌더로 라이브로 뭔가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LED 월을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더 고퀄이 돼. 그리고 조명 같은 게 라이브로 같이 되긴 해. 근데 압도적인 느낌은 줄 수 없어. 근데 돈은 또 많이 들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기가 힘든 거죠. XR을 하면 VFX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VFX가 퀄리티가 좋죠. 후반 렌더를 하는 건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뿐이죠. 아까 SBS에서 하신 4025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제가 아는 바로,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그 가상 캐릭터가 나오는 부분을 크로마 옷을 입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후반에 그 부분에 다 캐릭터를 모션 캡처를 하나 할 때 이제 모션 캡처를 그냥 비싸지 않은 곳에서 한 사람만 딴다고 해도 1분당 기본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노래 한 곡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 디폴트로 4분이라고 잡았을 때 400이 들어가죠. 근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가 붙어야 돼요. 거기서 어떤 게 있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 가격인데 손이 바닥에 닿아요. 발이 크로스돼요. 뭐 몸이 좀 심각하게 다양하게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돈이 부가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 한 곡을 저희 음중 같은 경우에 18곡 정도를 하는데 만약에 4분만 잡아도 70분인데 70분을 단순 모션 캡처를 하면 7천만 원이죠.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전문가 애니메이터가 붙으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스튜디오에 찍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찍을 수가 없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티스트의 스케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하고 싶다고 해도 어딘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 음악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하루 스케줄이지만 전날에 한두 시간을 뺀다고 해도 새로운 스케줄이 되면 그분들한테 또 하루가 날아가거든요. 메이크업이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케줄을 커버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한 번 촬영하면 얼마나 드냐면, 아까 그냥 이제 가격으로, 이게 경험 없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트래커가 보통 대당 한 1,000만원, 트래커 1,000만원, 합성 장비 1,000만원, 스튜디오 빼고요. 그냥 스튜디오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합성 장비랑 트래킹만 해도 2,000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의 웍을 하려면 한 4일 정도, 하루 한 3일 정도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하루 정도 해야 되는데 4일을 하게 되면 카메라 대당 엄청난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쉽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방송계에서 XR 기술 정착하려면 일단 이걸 싸고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으면 할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퀄리티가 나온다면,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거를 VR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VR이 초반에 레거시 비디오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로서는 이제 산업계라든지 다양한 곳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VR 기술들이. 그게 지상파로 들어오는, 지상파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방송 콘텐츠로 들어오는 적응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VR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베니스 영화제에 상 받으신 분도 있고, VR 영화를 보면 영화적으로는 어느 정도 풀어내고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소비는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XR 역시 어떻게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할지가 중요한데 이게 성공한 콘텐츠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MBC 거지만 전 마이리트 텔레비전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데요. 1인 창작 방송,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상파로 끌어냈다. 걔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냥 하나의 카메라로 보여주던 걸 그 안에서 다시 풀어내는, 방송에서 그런 킬러 콘텐츠의 형태가 나와줘야지 재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방송 콘텐츠에서 쓰이려면 약점을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송의 약점은 단방향 소통.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댓글, 뭐 실시간 투표 이런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XR을 풀어낼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언택트 환경에서 MBC에서 했던 건 백파더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언택트 환경에서 풀어낸 거는 뭐 시청자들을 벽에다가 월에다가 많이 끄집어낸 거죠.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았죠. 결국 방송 쪽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인가. 그 뉴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이페스타라는 아까 그 메타버스 앱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덧붙여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의 약점으로는 TV 보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나이대가 달라지고 있고,
유튜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방송 콘텐츠에서는 니즈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 그 복면가왕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지상파나 이런 데서는 되게 정확한 타겟팅이라기보다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기 힘들어서 좀 보편화된 방송을 만드는데, 그거를 다른 형태로 끄집어낼 수 없을까? 아까 유튜브에 만들고 있는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도 그 시청자층을 보면 13세부터 65세까지 나오는데 2049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복면가왕의 주소비층이 2049는 아니거든요. 걔들은 유튜브로 소비를 한다면 기존 컨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면 연출과 기획을 그대로 갖고 가고 새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다른 연령층, 새롭게 기획하지 않더라도 달리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쉬운 XR 환경 구축이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XR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스튜디오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LED 월 스튜디오가 너무 없어서 인프라 사업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인프라 사업으로 가면 MBC도 스튜디오 하나 지으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컨텐츠의 파워는 인프라는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만들어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인프라 쪽에 치중되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뭐 이런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앞에 2021년도에 나왔던 컨텐츠들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 주로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다큐 이런 거 특히나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오는 컨텐츠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XR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쓰기에는 다큐나 시사에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적 속성은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다시 돈을 뱉어주지는 긴 힘든 구조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초에 기획이 들어가야 되고 1년 중에 어느 때 방송이 돼야 되고, 이런 요구 조건들이 우리가 하는 예능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성이 있는 상황에서 편성이 어떻게 잡힐지도 모르고, 그 편성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능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기획도 그때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과 후순환이 가능한 좀 환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롭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VR챗이라는 거 혹시나 VR챗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아시는 분 중에 VR챗이라고, 이제 원래는 이제 VR을 끼고 채팅을 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 안에서 로블록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블록스? 그리고 뭐 포트나이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게임도 만들고 방송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되게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도 못하고 충격적일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 7월 달에 VR챗 아이돌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스토리입니다. 이 아이돌들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당신을 아이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VR챗이라는 그 게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내 노래가 그냥 쉽게 말하기에는 일본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그것은 바로 세컨 라이프 같이 친구의 답니다. 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로입니다. 일단은 이 안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네, 주로님 이거는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투리 덜합니다. 사투리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주로 마지막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헛걸이 시작한 것 같아요. 랜드니 그거 위험한. 좋아. 영준이야. 뭐야?
좀 골라봐. 그렇지. 한 번만 더 마지막. 이게 멜론 차트 80위로 차트인했고 벅스 1위가 되고 음악 중심 차트에 14위인가까지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인데, 물론 이게 일반인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VR 챗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진 걸 수 있지만, 이 뮤직비디오가 700만 정도 뷰수가 나왔거든요. 왜 이거를 고민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XR이라고 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언택트 기반에서 게임 엔진 능력이 커지면서 이제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이 VR챗은 유니티 기반입니다. 저희 현재 제페토라든지 이프렌드도 다 유니티 기반이고요. 유니티 기반들의 장점은 모바일로 접근이 쉽고 다양한 IP들이 많이 마켓에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이제 언어도 C샵이라고 이제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라서 좀 쉽게 개발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VR챗에서 이 세계의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생태계라고나 할까요? 팬들이 콘서트를 만들어주고 팬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되게 그 안에서 세컨 라이프로서 이 안에 있는 자신의 삶 안에서 팬심과 그걸 이용해서 다시 크리에이팅이 되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잘 활성화된 상황이라고 봐요. 좀 특정 유저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방송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의 어떻게 보면 실험이 많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커머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예제를 바탕으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VR의 경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는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던 거에 대한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좋은 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콘텐츠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그런 여러 이제 뭐 사건들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한 뭐 자랑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속사정이라고 할 만큼 어떤 콘텐츠 제작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그걸 좀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즐거웠고, 좀 한편으로는 좀 소름 끼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이상원 대표님 바로 금방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꼭 궁금하다 한번 뭐 질문 주실 만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네, EBS에서 온 정현석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좀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복면가왕을 보여주실 때 복면가왕을 가지고 이렇게 엑셀 버전을 새로 만드신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기획 단계부터 찍을 때 그걸 트래킹해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후반 작업에서 만드신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기존에 있는 걸 모션 캡처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주마다 릴리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들을. 그러니까 이 모션 캡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고가의 장비로 하는 게 맞아요. 뭐 엑스센스라든지 옵티트랙 등, 그러니까 뭐 아마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로 하는 게 모션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아티스트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출연자 부분에 영상을 촬영을 동시에 해서요, 그 AI 모션 캡처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렴이 버전이죠. 고퀄의 느낌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이제
저희 메타로켓 한번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복면가왕으로 계속 가왕으로 있는 게 누렁이인데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누렁이의 촬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봅니다. 월 10만 원 정도예요. 월 1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돌려봐요. 근데 모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부대표님한테 보고 공부하라 해가지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크로마에서 이렇게 연기를 막 해가지고 그걸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션의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걸 다시 애니메이터한테 보내서 추가 수정을 거쳐서 대신 무대는 새롭게 나오는 거죠. 이런 우리 방송의 특성은 사실 이런 XR에는 좀 적합한, 그러니까 가성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XR 공연을 하나 한다고 할 때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공연에서 장소가 보통 한 곡을 할 때 2가지 공간 정도 나와요. 보통 변화를 한번 줘야지 멋있으니까. 한 공간에 대해서 보통 한 2천에서 3천만 원 들어요. 그럼 이제 한 곡을 하면 4, 5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상파 방송의 특징은 그 공간이 변화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장소로 하는데 연출로서 커버를 하는 거죠, 사실. 조명이나 뒤에 LED 백 영상.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간 그 영상 소스들의 변화,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 뭐 이런 걸로 이제 심심함을 최대한 줄이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누렁이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주인님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XR 콘텐츠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어떤 기술적 또 뭐 어떤 뭐 비용적 이런 문제 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는 일단 이거는 기술, 그러니까 이게 제작자 면에서 그런 건지 XR 콘텐츠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왜 만들어야 되냐? 그것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DMC 여기 서울산업진흥에서 진행하셨던 포럼을 보면 항상 나온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쇼와 공연 베이스잖아요. 기본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여기서 팬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우리 오빠 얼굴, 얼빡샷 이런 건데 화려한 무대, 좀 더 색다른 무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라는 부분인 거죠. 정말 세상에 없던 거 또는 없어져서 그걸 복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새롭게 시장에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건 아바타 싱어나 뉴페스타가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돼야지 재투자가 들어가고 할 텐데 S에서 한 게 저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그래도 이제 사실 PD분들도 자기 프로그램이고 자기가 한번 한다는 기회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되게 한 번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걸 쉽게 제가 뺏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뭔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정말 XR을 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정말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환경. 음악쇼라면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오는 애가 노래가 정말 우주 컨셉이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쓰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돈을 만약에 마련해놨어. 근데 그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컨셉이 없는 애를 만약에 해요. 그럼 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K VR 소스로도 뽑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콘텐츠로 얼마나 많은 파생이 가능할까? B2B 모델과 B2C 모델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B2C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카메라 앱 중에도 되게 재밌는 앱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폰에서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 AR 트래킹이 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진 않는데 그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냥 그림을 녹화를 하긴 하는데 이 카메라의 움직임들을 걔가 VFX 타입으로, 그러니까 3D에서 쓰는 카메라 값을 거기에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후반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 진짜 트래킹 카메라처럼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걸 항상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PD분들하고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되게 잘해주신 것처럼 네트워킹이 돼 있다가 언뜻 이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터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VR 같은 경우에도 누가 또 그거 재밌겠네 한번 해보자라는 또 누가 얘기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또 누가 그걸 어떻게 컨텐츠로 못 써볼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로 가능한 거는 최대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프라가 구조되어 있다면 많은 테스트들을 해보고 이거를 정말 XR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그거는 지원 사업 말고는 없겠죠. 예, 컨텐츠가 어쨌든 컨텐츠를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네. 예, 부족한 대답이라서. 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사내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사내 영업이죠. 뭐 셀링 포인트가 어떻게 됐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신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콘텐츠들은 어떻게 설득이 되셨는지. 실제로 사내로는 안겠고요. 네. 아까 선거방송이 사내에서 먼저 제안 온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복면가왕의 무대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무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설득은 많이 막혔고요.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노시용 PD님을 도와서 열심히 해볼 생각인 거고요. 아직은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PD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기획서를 내셔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갖고 와서 기획서를 낸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은 양념이 돼야지 절대 메인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기술이 훌륭해서 XR만으로 장기적으로 갈 만한 컨텐츠들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메타로켓이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딱 저거는 우리 기술로 만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방송이나 뭐 컨텐츠 같은 게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이런 콘텐츠에 XR이 어울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제가 이제 제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 처리를 전공했고요. 석사를 영상 처리를 전공했고 이런 어떻게 보면 DI VFX를 하고 이제 조명을 한 이유는 프리가 제일 저는 가장 가슴이 뛰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 프로덕션이 후반보다는. 근데 그래서 이제 쇼와 공연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공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온오프라인이 병행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면, 그러니까 저는 뉴페스타 방식이 좀 더 세련되게 돼서 우리가 음악 중심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 제페토는 아니겠지만 여튼 새롭게 생기는 플랫폼 안에서 똑같은 무대가 거기서 이제 꼭 똑같은 무대를 팬들이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 형태들 그런 컨텐츠를 해보고 싶죠. 저는 뭐 음악방송이면 다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궁극의 컨텐츠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XR 기술을 이용해서 XR 기술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플랫폼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음악 중심을 하나 할 때 제페토에서 똑같은 음악 중심을 하면서 또는 뭐 이프랜드에서도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채널에서 그게 가능하고 지금 현재 작업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도 DMC 즉 예전 XR 강연 중에서 이제 스탠드 언론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이제 기술적 한계로 우리가 무대들을 스탠드 언론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면 가왕이든 뭐 음악 중심이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된다면 언제든 그 무대를 다양한 형태로 XR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저희 약속한 시간을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유튜브 온라인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고 사실 이제 XR이 방송 콘텐츠와 어떻게 결합되고 또 어떤 미래를 어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명확한 답이라기보다는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좋은 말씀 다시 감사드리고요. 이상원 대표님은 좀 말씀해 보시니까 좀 오늘 자리가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어떤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이제 오늘 자리는 이제 제가 사실 이거는 서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서 네. 베이스가 공유돼야지 어느 깊이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브로드캐스팅 소통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서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이제 더 들어가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오늘도 충분히 좋았고요. 정말 이런 자리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속되는 온라인은 못 보시는 분들에서 더 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아쉽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연 후에도 이 현장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니까요. 다음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행사에 꼭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유튜브 댓글도 계속 봤는데, 네, 와사비맛 프레첼님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다음 달에 꼭 오시면은 제가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행사였는데, 저도 사실 좀 경험이 부족해서,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저도 좀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전달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씀 주신 메타로켓 이상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자리는 온라인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달 7월 13일 오후 2시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